네,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는요, 테슬라발 이슈입니다. 삼성전자랑 LG 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으면서 최근 테슬라가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과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테슬라의 행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LFP 배터리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정사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AI가 지금 AI 산업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 건설이 거의 열풍처럼 미국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반 데이터 센터도 ESS가 필요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ESS를 더 필요합니다. 워낙 고전력을 쓰고요. 그 AI GPU들이 또 하나는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ESS를 갖다 놓으면 전기값이 올라가는 피크 타임에 쓰지 않고 저렴했을 때 저장해 두었던 걸 그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기하고 또 AI를 훈련시키는 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든 또는 뭐 화력 에너지건 또는 원자력 에너지건 간에 데이터 센터에는 ESS가 대부분 이제 설치되는 추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테슬라에는 메가팩이라고 하는 ESS 상품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뛰어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ESS를 지금 미국에 전 세계에 많이 팔고 있는 테슬라가 지금 성장률이 대단히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CATL을 썼다는 거죠. 중국산을 썼다는 건데 지금 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LG 엔솔에게 이 협력의 손길을 지금 내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G 엔솔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LFP 배터리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과잉 생산, 오버캐파시티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과잉 생산하면은 그 CATL은 좋은 점 뭐냐면 여러분 평균 생산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엄청나게 갖다 보니 사실은 LFP 산업으로 지금 LG 엔솔이 뛰어들었지만 중국하고 가격을 지금 못 맞추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이러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LG전자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내에도 판매를 할 수 있고 다른 해외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 자체의 협업에서 매출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매출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LG 엔솔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테슬라가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이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건데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우선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국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도 포함되고요. 타이완도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고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라든지 또는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칩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에서 협력을 아주 보조금을 주는 걸 넘어서 바이든 정부처럼 강제하는 문화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관세로서 협력하지 않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지금 부당한 손해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자체도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TSMC가 너무 시장에서 잘 되다 보니 테슬라하고 협력하기에는 테슬라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는 AI6라는 것을 삼성전자하고 단순하게 외주 물량을 생산을 맡겼다기보다는 공동으로 협력해서 노력하여 연구하여 생산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2나노 공정은 처음으로 대량 물량을 지금 처음으로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을 테슬라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AI6 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테슬라가 삼성전자에게 외주를 줬다기보다는
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연구하여 생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의미 있게 될 거고 아까 LG엔솔하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이번 AI6 칩을 통해서 높여낼 수 있다라면 정말로 TSMC하고 한번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와 LG엔솔의 협력 관계는 한국 산업 전체에게 대단히 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높여가면 TSMC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협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좀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경쟁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압도적이죠. 네. CATL하고 사실은 BYD가 전 세계 LFP 시장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ESS 산업들이 커지면서 자동차 산업 외에도 지금 ESS 산업이 커지면서 지금 CATL과 BYD가 사실은 이 분야에서 거의 질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한국도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ESS 부분에 대한 사업 진출을 SK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엔솔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한국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선 한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텔란티스와의 협업이라든지 또는 미국 포드라든지 이 GM하고의 협업들이 이 GM과 포드가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산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 2차 전지 업체에게는 지금 페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도 국내에서 ESS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삼성 SDI가 국내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수주를 한 건 의미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이것이 국내 수요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중국하고의 경쟁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기술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신데 예를 들면 3원계 네. 배터리가 우월하냐, 뭐 LFP 배터리가 뭐 중국이 만드는 거니까 후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배터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에서 결정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와 함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이 시장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국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 그래서 지금 3원계 배터리도 쓰이는 거고 LFP 배터리도 쓰임새가 있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도 앞으로 쓰임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세 축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한국 2차 전지 사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에만 지금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한국 경제에서 받쳐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는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네. 이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AI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며칠 사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건 AI 국가대표 선발이었습니다. 네이버와 LG를 비롯해서 총 5곳이 선발이 됐는데 센터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뭐 떨어졌던 기업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 카카오하고 KT가 떨어졌는데요. 카카오는 사실은 이번에 했던 것은 이 흔히 말하는 소버린 AI, 좀 네. 국내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팀들에게 최종 2팀을 뽑는 이런 과정인데요. 처음에 이제 탈락한 2팀이 이제 카카오하고 KT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서비스를 써서 여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도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KT 같은 경우 미듬 2.0이라고 나름대로 독자 모델을 가지고 결합을 했지만 여긴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독자적인 AI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서비스, 즉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하고의 접점도 있어야 되는데 KT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또는 K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대대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감점 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네. 국내 기술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서비스 접점을 대국민 서비스 접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되게 대규모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네이버라든지 SK라든지 LGA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업스테이지라든지 또는 NC, 여러분 아시는 게임이죠. 리니지 게임을 만들고 있는 NCAI가 5개 팀이 선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여기에서 한 팀이 탈락하게 되고 뭐 이런 그다음에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한 팀이 탈락하여서 최종 2팀을 선발하는 과정, 즉 앞으로 1년 뒤에 2팀이 최종적으로 국가 대표 AI 네. 기업으로 선정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은요, 2027년까지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뒤에는 최종적으로 2팀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각각의 개별 기업의 역할과 강점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풀어주실까요? 네네. 우선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것을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는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맞아요. 센터도 네.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 모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는 네이버라고 하는 서비스 접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AI를 만드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밸류체인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스테이지는 저는 잘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여기 끼어 있는 선발된 기업들 중에서 유일한 스타트업입니다. 하나의 스타트업이 의미 있게 큰 대형 기업들하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솔라라고 하는 자체 개발도 한 AI 모델이 나름대로 글로벌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높은 성적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는 이제 스타트업답게 뭔가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네. 특화된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스타트업으로서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1.0 AI 모델 시대라면 자신들은 2.0 시대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면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모델들은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근데 SK의 장점은 역시 텔레콤이라고 하는 대국민 접점 서비스에서 A-라고 하는 지금 서비스를 지금까지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좀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게임 회사가 어떻게 AI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NC는 AI의 그 경력이 14년이나 됩니다. 그 NC가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커뮤니티에 보면은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팔려고 하는 게임 아이템을 네.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발견해내서 이거를 차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 이 커뮤니티에 있는 구성원들이 쓰고 있는 은어 여러분들 뭐 잘못 이런 부분들도 잡아내려고 하니 그때부터 AI 기술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한국어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발전된 자연어 AI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네요. 네. 여기에서 더욱더 진화해서 최근에 있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자체도 독립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AI 기술들을 가져왔던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나름 이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G AI 연구소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엑사원 4.0이 나오면서 글로벌 수준의 어떠한 이 평가를 받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AI 모델. 지금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모델은 지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하고 지금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4.0이라고 지금 할 정도로 두 모델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LG AI 연구원도 이런 부분에서 선발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각 기업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소버린 AI 구축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액션 플랜 법안이 한국 AI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 우선은 지금 이번에 AI 액션 플랜은 크게 볼 때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축은 이제 AI 규제하지 않겠다. 미국의 기업들 열심히 하자. 네. 두 번째 이 AI 기업 성장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기, 전력. 이 전력과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건설 허가를 쉽게 내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져서 네. AI의 역량을 강화하라. 세 번째가 이제 한국하고 관련이 된 건데요. 미국이 글로벌 AI 리더십을 분명하게 갖겠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하지 않는 나라와 함께하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국은 우호국가, 우방국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AI 개발을
미국에서는 허락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한국도 해외 시장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라든지 당연하게 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독자 AI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국내 시장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국가를 특히 지금 한국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하고 많이 협력을 해왔었는데요. 중동 국가를 미국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진 않았어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중동 국가랑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이 되게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AI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정책은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의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거는 한미 무역 협상이라든지 한미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야만 하는, 즉 AI 시장을 전 세계를 중국 외에 나머지 시장은 다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건 좀 조금 오만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미 어떠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AI의 어떠한 그 글로벌 확산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액션 플랜 법안이 사실상 의회를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I 이슈까지 분석해 주셨고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